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근보공단에서 이제 사적연금에도 근보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더라. 그리고 사적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녀나 자녀의 그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도 검토하고 있더라. 어느 구독자가 이제 아래 기사를 링크 시켜줘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으로 제가 오늘 방송하는 요 내용으로 제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민원 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이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들한테 요 내용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낼 메일 내용입니다. 일단 개인연금 가입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개인인데 국민인데 이 근보공단에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와 근보공단에서 근보를 부과하겠다 사적연금에도 요 기사를 이제 읽어보시면 뭐 당장 뭐 도입되진 않을 거예요. 뭐 아무튼 제도가 확정되는 데는 뭐 몇 년의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요 기사를 읽어보시면 공적연금에는 근보료가 부과되는데 왜 사적연금 가입자들은 근보료를 부과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제 근보료를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의원들이 쭉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메일도 보내시고 그렇게 민원 제기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네요. 자, 아무튼 요 기사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 자, 이 국민연금 재정은 이제 2053년에 고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뭐 국민연금이 지금 980조가 쌓여있다 그러지만 그 수익률은 뭐 한정적이고 연금 받는 사람은 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 내줄 사람도 없죠. 이제 납입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 48%다.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 최고다. 그리고 노인 부부 최저 은퇴 생활비가 현재 209만 원인데 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다 합해도 136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인부부의 최저 은퇴 생활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자, 보셨죠, 그죠? 예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OECD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선진국들 생활비의 86%를 연금으로 생활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생활비의 35%를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한국은 15%를 생활비의 15%만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70세, 80세까지 값싼 노동시장에서 생계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실정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제도 계약을 할까요? 그리하여 은퇴 노인들은 이렇게 생계를 위한 노동시장에 장시간 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 이제 선진국의 저런 정부들은 공적연금으로만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이 사적연금으로도 노후 대비를 해라고 노후 대비를 이제 국민들한테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라고 도모하고자 이제 사적연금의 그런 세제 혜택과 저율 연금 과세를 통해서 많은 저런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 국민들을 사적연금 가입으로 유도해 왔죠. 그죠? 그리고 그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성공이 이제 미국 401k 퇴직연금 제도하고 403b 연방 공무원연금 그리고 IRA 이 개인연금입니다. 그죠? 로스 IRA 이런 제도입니다. 다 성공적으로 정착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노인들은 이렇게 개인연금 열심히 부어가지고 그리고 미국 증시와 세계 증시에 이렇게 투자해서 얻은 소득으로 은퇴해가지고 401k 밀리네이어가 피델리티가 경우에는 매년 40만 명 이상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2022년 현재 아래와 같다. 자, 연금저축을 포함해가지고 각종 개인연금과 연금보험, 퇴직연금 포함한 사적연금 시장이 거의 국민연금의 3분의 2에 육박했어요. 664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이 이렇게 커지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근보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생각인 가운데 자, 그리고 가입 연령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점점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똑똑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일반 주식시장에서 돈 날리지 않고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 열심히 가입해가지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합니다. 이 똑똑한 젊은 세대들이.
자, 이런 젊은 세대들을 계속 유인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사적연금 시장으로. 그래, 증가율을 보면 20, 30대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폭증하고 있어요. 48% 증가했고, 7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요. 자, 개인연금 시장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은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들은 이제 호구되지 않겠다. 보험 가입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연금저축 펀드 가입자들이 이렇게 규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펀드 가입자들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그 연금저축 보험은 이 노후 대비가 사실 충분치 않거든요. 이 젊은 세대들이 판단을 잘했어요. 그죠? 높은 사업비가 있죠. 그리고 공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입자들이 스스로 주식형 펀드로 연금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로 기존 연금을 이전하거나, 뭐 연금저축 보험 그런 거 이전하거나, 신규 가입은 거의 이제 연금저축 펀드 가입을 했습니다. 그죠?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 높은 사업비 때문에 가입자가 7.7년 정도를 납입해야 원금 도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0년 가입해봤자 누적 수익률이 뭐 10% 정도밖에 안 돼요. 연평균 수익률이 아닙니다. 누적 수익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적립금, 개인연금 시장의 그 적립금 현황을 보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60조 원인데, 자, 160조 원인데 여전히 연금저축 보험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70%를 연금저축 보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로 많이 이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요 시장은 이제 점점 커질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죠? 펀드, 연금저축 펀드 시장 규모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개인연금 제도에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연금저축 펀드 굳이 가입 안 하고 또 일반 정권 계좌로 이탈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돈 잃게 됩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자, 그 내용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이 근보공단이 사적연금에 근보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동안 이제 연금저축펀드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던 개인 투자자들,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이제 일반 정권 계좌로 옮겨가겠죠. 굳이 이렇게 근보료 부과하는데 이 개인연금에 사적연금에 돈 납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 이 회피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이 일반 정권 계좌로 옮겨가가지고 일반 정권 계좌에서 결국 위험한 개별 주식 투자 그리고 파생 상품 이런 거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노후 자금을 잃게 됩니다.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이런 개별 주식과 파생 상품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나마 안전한 인덱스 펀드 투자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S&P 500이나 그 나스닥 100 같은 안전한 인덱스 펀드 투자하면 노후에 충분히 밀리네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그런 청년들은. 자,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0년, 30년 투자해봤자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기준금리조차 이기지 못한다는 이 JP모건 체이스의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자료 보셨죠, 그죠? 여러분은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실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며 한국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처참하다 그랬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을 경우 10년 누적 수익률이 물론 시뮬레이션 결과지만 마이너스 78%에 이른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 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자, 국회의원들 이렇게 개인연금에 근보료 부과하면 이런 개인들 전부 다 또 일반 정권 계좌로 옮겨가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투자하고 노후 자금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이런 의견은 뭐 제 개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연금소득으로 노후생활 보내겠다라고 하는 개인연금 가입자 590만 명 연금 가입자가 모두 원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적 연금 제도의 계약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저축펀드에서 이탈해가지고 일반 정권 계좌로 옮겨가면 결국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노후 자금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 연금을 인출할 때 그냥 기타소득세 선택해서 근보료 회피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계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는 언급 안 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이 내용은 빼고 위까지만 그대로 복사해서 보건복지부 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다.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퇴근하고 할 일 없을 때 저 보건복지부 의원 사무실에 계속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메일 확인했는지 또 확인하고 뭐 퇴근해서 할 것도 없는데 이런 거나 해야 되겠네요.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